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새롭게 하여간 오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어디 가서 그동안의 활동을 볼 수 있냐고 하셨는데 각 동마다 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저희 행신 이동 같은 경우는 사무실 사무국이라고 지금 말하지만 전에는 주민자치실이 있어요. 거기에 온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분은 언제라도 오시면 다 보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해왔던 뭐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모든 걸 다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 간사님이 그걸 하나하나 다 분야별로 구분별로 또 시기별로 그걸 다 정리를 해놓고 계셔요. 그래서 누가 왔을 때 그 공동체 같은 지역 공동체 작은 소공동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같이 의논해서 저희는 그래서 지역의 공동체들하고 할 때 컨소시엄으로 항상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일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저런 게 있는데 안 되는 동들은 답답하긴 하겠다 싶긴 해요. 그게 잠깐 답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각 동에 비치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공개적으로 모두어지어지는 어떤 것 그게 시청 홈페이지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지수 회장님? 네. 저희도 이제 그 수많은 사업을 해오면서 그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집약서로 사실은 해놓을 수도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이 사업 정리를 해서 정말 이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집약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약서를 만들어 놨지만 그럼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이제 배치마킹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김영식 회장님. 네. 저희 이제 주민자치회가 2살일까요? 아니면 22살일까요? 저희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본 거는요. 1999년도에 저희 주요멸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시작을 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싹이 텄다면 아마 이제 22~23살에 엄청 활기찬 청년의 입장일 거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시작한 걸로 보면 이제 2~3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회로 시작을 하면서 모든 동회장님들이 너무 성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특히 욕심을 부리면 사업 쪽에 방향이 엄청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좀 더 천천히 가면서 정말 주민과 다가갈 수 있는 주민 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우리 김범수 박사님하고 이춘열 대표님이 써놓은 여러 가지 이 길잡이를 보고 가는데 우리 그러면 고양시의 주민자치는 어떤 형일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서울시 뭐 금천구라든가 특별한 형태, 세종시, 논산시, 당진형 등등 여러 가지와 봤을 때 우리 고향형 주민자치는 차별화가 되었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고향시형을 내가 이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정신은 사람 중심, 그 다음에 예산 쪽에서 주민세를 일부 환원을 해서 주민자치에 주겠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 실링제로 해서 0.5%에 대해서 주겠다 예산하고 그 다음에 분해를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부양형의 특징을 그럼 어떻게 확정을 지을 건지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내년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뭐 2023년도에는 뭐 5천만 원 이렇게 증액을 해서 계속 간다는데 예산 문제하고 관련을 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봐요. 모든 예산을 줄 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보조금이에요. 민간 경상 보조금. 그러면 저희는 계획에서부터 결산까지 저희 임의적으로 하나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시의원님께 저희가 이제 감히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저희 주민자치회 전용 회계를 도입을 해 주셔서
예산을 민간 경상 보조금뿐만이 아닌 포괄적 예산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해서 감시나 집행이나 모든 것들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로 가는 예산에서 굉장히 방향성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도 저는 감히 이제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내년도에 3천만 원을 준다면 틀림없이 주민세에서 아마 2023년도에 준다고 해도 민간 경상 보조비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이미 이제 전동이 다 됐기 때문에 단체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 경상 보조비만 주면 저희가 단체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 또는 저희 같은 일산 서구 주민자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보조금을 시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일경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아마 2023년도인지 24년도인지 고양시 주민자치 박람회도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걸 언뜻 제가 이제 들은 바가 있는데 모든 이런 주민자치 박람회를 평가의 방향을 시상제도로 가는 측면보다도 어떻게 하면 저 동이 잘하는 것을 다른 동하고 공유를 해서 전파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시상을 하시지 말고 저는 감히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을 하시지 말고 각 동에서 잘된 작품을 내서 박람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각 주민자치회 또는 각 주민들이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어떻게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나 그런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잠시 끼어드신 거였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막 질문이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우리 회장님들 의견 중에 좀 제가 정리하면 전담 공무원, 그 다음에 간사페이 또는 사무국을 포함해서 사실상의 주민자치회의 사무력 또는 실무력 그걸 어떻게 강화할 건지 또는 어떻게 시스템화할 건지에 대한 의견들 지금 현재의 예산 또는 뭐 제도나 상황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상 불안정하고 불안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셨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기영 회장님 얘기는 어쨌든 각 동에서의 그 아카이빙도 중요하지만 실제 좀 더 포괄적으로 저는 이제 김영수 회장님 마지막 얘기 그 박람회가 경쟁이나 시상 중심이 아닌 공유와 이런 걸로 가려면 사실은 상시적인 공유 플랫폼도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시가 사실 뭐 주민자치 그 밴드도 있고 예전에 주민자치구 분야의 홈피에 있었는데 그건 이제 폐기됐고 이렇게 저희 센터는 아직 이쪽 분야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 홈페이지는 아직 없다, 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플랫폼을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수 회장님이 사실상 이제 예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갖고 있는 맹점이 너무 크니까. 뭐 사업은 그래 보조금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주민자치회 운영은 무슨 예산을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이제 그 단체 보조금 새마을에는 뭐 물론 이제 법적 단체들에게 이제 단체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경상 보조금 사업비 외에 단체 보조금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예산으로 해서 실제 주민자치 운영에 예산도 필요하다. 큰 맥락은 이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박람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공유와 전파 확산의 플랫폼으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고양시 주민자치 박람회 이런 정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혹시 두 발제자가
좀 요 부분은 요런 안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주실 게 있으면 지금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되나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이제 우리 회장님들 보고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 시간적인 투여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헌신적으로 해야지 이 주민자치회가 굴러가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보면 볼수록 더 느껴요. 근데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은 일은 제가 볼 때는 몇 배가 더 늘어나거든요. 몇 배가 더 늘어나는데 사실은 기대가 우리가 커져서 기대가 그러니까 시도 기대가 커지고 주민들도 기대가 커지고 하시는 활동가들도 기대가 커지는데 이것의 근거들이 뭐냐면 다 자원봉사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지역 조사도 그래서 그런 걸 쭉 보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참 난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한 가지 드리지만 지금 초기다. 초기이기 때문에 되게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겠다 말씀드리고 하나씩 하면서 결국은 이게 만들어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큰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무국 관련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거 만들 때부터 제가 몇 달 전에 그 의견을 냈어요. 이거를 공무원으로 뽑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의견을 냈었는데 일단 시에서는 그 방법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선택은 뭐냐면 이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는 살 수 있는 최대한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는 그 전담 공무원이 일하게 되니까 그 전담 지금 우리 주요일정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각동의 상황에 맞춰서 시간 배분이라든지 하고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도 가능하면 역할 배분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조직을 알듯이 처음에 사람이 들어오면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거를 역할 배분인데 한쪽으로는 억압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행 과정을 거쳐서 정착이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논산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이런 데 모두 다 사무장 다 채용입니다. 그리고 주민 중에서 공개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동별 한 명씩 배치하는 게 다시 아마 제가 볼 때 고양시가 유일하게 이 시스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들 협의하면서 올해와 내년을 이렇게 잘 하면서 이후에는 사무국장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나 우리 고양시가 지향하는 이 주민자치의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고 행안부에서도 논의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잖아요. 시군구인데 지금 그런 그러니까 제한 상태가 온 경우는 읍면동으로 기초단체를 좀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바뀌면서 안에도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마 향후에는 역할과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노력들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괄적인 아카이브 공유 플랫폼 관련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각 동 주민자치의 온라인 플랫폼을 찾아서 막 들어갔는데 하나 시에서 만든 플랫폼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통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데이터도 많이 안 들어 있고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동별로도 주민자치에 없어요. 그래서 시에도 제안하고 하는 게 2023년에는 꼭 동별 주민자치의 온라인 플랫폼을 꼭 만들라. 꼭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던 신규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만 딱 들어가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다 잘 아는 거지만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가 시간을 내서 데이터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만드는 건 쉬워요. 없지 않다면 되겠지만 아까 윤찬수 회장님들에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데이터를 올리는 걸 만약에 용역해서 사람 뽑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아마 몇 천만 원 할 겁니다. 근데 시에서 볼 때 이거 주민들이 주민자치는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좀 인식을 전환하면서 저는 반반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할 건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돈 받아서 한다고 하는 순간 내가 볼 때 주민자치 회장님이나 위원들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은 확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에 맞춰서 돈 받아 하는데 왜 그분들이 하느냐는 저항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존경받고 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도 안 받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경제적 보상과 가치적 노력 이런 부분들을 적정선에서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는 사실 이제 협의하면서 정해야 될 수밖에 없다. 완벽하게 인건비를 돈으로 하자는 순간 또 다른 문제로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예산 보조금 예산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다른 부분하고 연관되는 게 뭐냐면 사실 저도 주민자치가 되면 결정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면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는 독립국가가 아니거든요. 별도 독립국가가 아니고 헌법과 법과 법령과 규칙이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이기도 하고 주민이기도 하고 도민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방자치 아까 우리 좀 주민자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자치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풀 예산을 주는 거 어느 정도까지 주는 것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풀 예산을 줘서 하는 거. 하지만 그것은 독립국가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와 시의회와 경기도와 국가, 국회의 법령 안에서 그 틀이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풀 예산을 어느 정도 하느냐, 경선 보조비를 어느 정도 푸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초기 단계거든요. 지금 3천만 원, 5천만 원 지금 내년에 올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신 주민자치 회장님 동은 잘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정말 잘하실 거예요. 근데 39개 동이 잘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중에서 한 개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가 잘 가야 되는데 하나 흠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거 폐지하라고 막 그거 갖고 막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초기 단계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 멋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9천만 원 그러면서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점에는 풀 예산으로 하고 사실은 저도 똑같은 게 뭐냐면 세종시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벌써 만들었어요. 2018년도에 조례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니까 4년 늦은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아마 김영시 회장님이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벌써 4년 전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빨리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박람회 이제 평가 부분도 저도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여기 같이 팀 우리 뭐 계신 자치공동체센터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느끼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네트워킹 서로 하면서 벤치마킹하면서 서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지혜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박람회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배우는 자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목적과 그다음에 평가의 목적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시험 보기 싫고 평가받기는 싫어요. 하지만 평가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좋은 것인가는 정말 논의가 좀 해가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지금 시점에는 그래요. 아까 여기다 길잡이에다 써놓은 뭐냐면 지금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동이 뭘 잘못하고 뭘 잘해서 받았는지 이게 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평가는 주민자치센터 평가, 회의 참석 평가, 사업 평가, 공모사 평가 다 모아갖고 이렇게 하는 방식에서 좀 사업을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는 동, 시보조금 사업을 잘 하는 동
회의를 잘한 동, 뭐 이렇게 좀 나눠가고 하면 좀 서로 나눠질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를 받아야 되는 회장님 입장과 그것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저의 입장이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까지도 한번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춘열 대표님 짧게, 네, 짧게, 네. 비밀 안 되죠? 비밀 아니고 아니 크기가 여보세요? 예. 사무부문에 대한 의견, 저는 그 제도 안팎을 넘나들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없이 중대체 안 돌아갑니다. 사무국에 필요한 인원은 그 간사 한 명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보조금받을 때 간사 한 명에 보조사업자를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은 돼요. 앞으로 9천만 원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다른 사업 늘어나면요. 기본적으로 사무국이 3명 내지 4명이 확보돼야 이 굴러갑니다. 지금 당장 이제 2022년 얘기하다 보니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주민자치위 사무국은 주민자치위가 진짜 주민자치 사무를 활성화시키면서 정말로 자치기구로 만들어 가려면 최소 3명 내야 되는 상근자가 필요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앞서가는 도시들 같은 경우 보면 상근자 서너 명은 기본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대주기도 하고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돈을 벌게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줄 수 있는 만큼 대주고 나머지 돈 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 실행 법인이 그 1년 동안 빨리 숙달하고 이 주민자치 연구장을 빨리 숙달하고 2년차에 바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3년차 4년차 아니다. 1년차에 기본 과정을 빨리 숙달하라. 2년차에 바로 사업 시행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 저기 시에서 뭐 몇 명 있거든 줄기가 만무하거든요. 한 명도 주가 갈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벌어서 써야 된다. 1년차에는 여기 살아. 훈련을 빡세게 하자. 2년차에 만든다. 이게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여하튼 공익 플랫폼을 얘기하면 지금 여기 오신 3개동에 회장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우수한 동이고 물에 한두 개 더 있는데 두세 개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가장 우수하게 했던 동이기 때문에 며칠 업계를 가시면 3개동부터 그다음 플러스 알파 이게 모르시면 압니다. 어느 동이 잘 가는지 하시고 그다음에 작업센터에서 할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원래 공동체 사업자는 무지하게 많잖아요. 얘들 간에. 이게요, 그전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이걸 계속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 전까지는요, 시에서도 자료 분류를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냥 자료가 널려있기만 하고, 하나도 분류가 안 됐었어요. 이걸 센터에 넣던 거거든요. 센터가 이제 내년부터 주민자치 지원도 맡아요. 센터에 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집대생활은 왜냐? 시에서 하라고 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5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산 만들냐, 뭐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라고 센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 지원 주식이 빨리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상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제가 이제 할 얘기 많지만. 자, 조금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플로어에도 하신 말씀들이 있으실 거고,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도 좀 혹시 댓글이 있나요? 유튜브를 제가 못 보고 있어서. 예, 그거 혹시 있으면 전달 부탁드리고 먼저 우리 현장에 참석하신 우리 참석자들이 먼저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의견을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의견을 내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그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안 나오는 얘기가 있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안 나올까? 누구든지 어느 분이 한 분이라도 나올 텐데
사실은 어떤 지금 좀 미진한 부분들은 아마 그 사업법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그 특수사업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우리 김범수 박사님이나 이춘양 우리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위원장으로서 지금 나온 이야기를 갖다가 내년에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 이춘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특별히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금 자료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홈페이지 속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한 거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 전까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하고 있는 거고, 내년 거는 주민자치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박람회 이 얘기,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박람회 쫓아 다녀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상 받으려고 일하고 있나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거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건 뭐냐면, 한번 주민자치회,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저희 같이 우리 법인, 그 다음에 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시에서 좀 마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양 특례시 주민자치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각 동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 자랑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두루두루 알리고 벤치마킹도 하고. 왜 그러냐면 서로 지금 뭔가 경쟁 속에 있어요. 각 동네가 안 보여주려고 해요.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좀 벤치마킹 오면은 뭐 얘기해주지만은 진짜는 안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고양시가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그리고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다 그러려고 봉사하고 진짜 없는 시간 다 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양특례시 주민자치 축제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가는 거를 같이 한번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의견, 이쪽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자치회장님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질문, 처음 질문에 대한 질문해 주십니다. 자치의 운영비 중에서요, 첫 번째 운영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위원 회의 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일률적으로 인당 6만 원일 거예요. 1회에 한해서. 근데 이게 저도 이제 3개월 차 자치의 위원이긴 한데요. 이게 현장에 가보니까요, 아주 우습게 운영이 돼요. 이게 뭐냐면 6만 원이 나와요. 개인한테. 그럼 다시 그거를 빼개가지고 자치에 무슨 이제 별도 계좌를 또 만들어요, 거기서. 거기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활동비도 쓰고, 뭐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조례나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제도 바깥에서 그런 돈이 막 그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운영세칙을 만들 때 사실 이게 뜨거워요. 이게 다른 거는 다 패스해요. 왜냐? 논점이 안 되는데, 요건 가지고 요즘 뭐 가뜩이나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회의 참석 안 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임시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이게 뜨겁거든요. 이걸 왜 제가 볼 때는 제도 안에 좀 넣어서, 제 생각은 뭐 운영 보조금에다가 별도로 활동비를 하나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개정을 하나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산이 너무 드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 시민들이 욕할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6만원에서 3만원 잘라가지고 수당 3만원 드리고 3만원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활동비로 이렇게 자치에
아예 통장에 그렇게 관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현재 부드러운 문제, 뭐 지금 이제 초기니까 아직 사고가 안 났겠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1년, 2년, 3년 지나면 제가 볼 때 이 계좌 별도로 이거는 바깥에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사고도 분명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오늘 회장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 네. 답변하십사 할 때 해주시면 그럼 돼요. 하나 더 하나 말씀드리면요. 더. 네. 최근에 뭐 이게 주민자치 토론회나 오늘 이 자료를 봐도 동대표 직선제는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춘열 위원장님이 어떻게 된 건지 좀 뭐 설명이 좀 해주시면. 네, 뭐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죠. 동장 직선제. 네, 동장 직선제.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좀 왼쪽으로 좀 받아서 옮겨주시겠어요? 네. 혹시 발언을 더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지금 의사 표명해 주십시오. 없으신가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언 듣고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신 삼동에서 온 최석농입니다. 아까 회장님들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애로사항이에요. 전체가. 그럼 이 애로사항은 센터가 있고 주관하는 데서 총괄적으로 어떤 앙케이트를 만든다든지 해서 전체 의견을 좀 들어서 시에다가 시장님한테 정식 건의하면 어떠냐? 우리끼리 이게 말고 안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가 회로가 됐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같은 성질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가적인 사업으로 회로됐지만은 위원회 때 운영할 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동에서는 분쟁이 많습니다. 그 분쟁 많은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이것도 역시 어떤 각 회장님한테 안케이트를 쭉 받으셔가지고 회원 선임 방법, 운영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항목별로 이것을 만들어서 조사장 해가지고 통계 딱 내서 고양시의 44개 회장님의 의견을 그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면 어떠냐. 그래서 좀 더 직설적으로 들어가야지 우리끼리 놀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해위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동에서 한 사례입니다. 우리 회에서는 맨 처음에는 돈을 6만 원 받는 데서 4만 원 돈을 냈어요. 아니 6만 원 받는 데서 4만 원을 냈는데 나중에 그 앞에 4만 원 받다가 6만 원 인상됐던가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4만 원 받을 때에 그 기금을 받았는데 6만 원이 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4만 원인데 4만 원 다 내놨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개인한테 주는 돈을 어떻게 여기다 주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는 회원한테 좀 주자. 그래서 6만 원 받을 때 4만 원씩을 냈어요. 돈 2만 원 가지고도 회원들이 막 뭐랍니까 그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회원 모집하잖아요. 그때 모집 숫자가 줄어들어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인 수당은 어머니 개인한테 줘야 맞다 이거는. 근데 이 모든 것은 아까같이 문제 사례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앙케이트 딱 만들어서 시에다 정식 보고하고 관계 의원님한테 관계되는 데한테 다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우수 사례 같은 것도 다 거기다 함께 넣으시고 그렇게 하면 단번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네, 선생님 제가 먼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어쨌든 의견을 주신 걸로 읽히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주셔야 될 게 그 법인과 법인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동장 직선제 상황,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회의 수당,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제 질문에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법인과 관련해서는 두 분 중 어느 분이 답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답을 주민하는 것도 모르시고 네. 지금 시간이 다 했으니까 네분 먼저 한번 마지막 발언 때 학교 누가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답을 해도요 정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 네네네. 그래도 의견. 자료를 가지고 정식으로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네. 아까 시간만 가는 조만간 우리 주민자치회 전체 또는 회장님들이 모이셔서 이런 의견들을 한번 나눠보셔야겠고요.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김범수 박사님하고 두 분은 마지막 발언에서 그 의견을 같이 첨가해서 주시고요. 네 분 회장님들 이제 마지막 발언 겸 회의수당 관련한 얘기를 한 번에 그걸 답변을 주시고요. 네, 마지막 발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고 마지막 발언, 나머지 마지막 발언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김현식 회장님이 그럼 회의수당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네. 회의수당 관련해서는 아까 또 시의원님이 가셨는데 저희를 경상 시 주민자치 회원 1인당 6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3,600만원 나오죠. 3,600만원을 동의가 주면 회의 참석한 사람들에 한해서 6만원씩을 줘요. 그러면 저희 주민자치에 아까 얘기했던 사무실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일부 빼가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포괄적 예산을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회의 참석 수당 의외에 저희 주민자치에 예산 배정이 되는 게 사무실 운영비가 밑에 한 100만 원 정도, 워크숍 비용 뭐 15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합하면 4천만 원 정도가 돼요. 이거를 통으로 주민자치회에 주면 주민자치회에서 회의 참석한 사람들에 한해서 운영 세칙에 결정된 만큼 2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을 주고 백을 안 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비 운영 수당으로 명목을 딱 못을 박아서 목적성 경비로 주지 마시고 주민자치 운영 수당으로 해서 각 주민자치에서 회의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딱 두 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애로사항은 아까 그래서 저희가 단체 운영비를 만들어 주시면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 주민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시장님하고 또는 주민자치과하고 바로바로 컨택을 해서 44개 동 주민자치 애로사항을 바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혜 선생님, 실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윤천수 회장님과 또 통화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 이제 네 분이 토론을 하는데 서로 의견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겹치는 부분은 결국은 다 동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39개 동 회장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고 똑같은 의견일 것이기 때문에 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지 한번 만나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마련이 안 돼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이제 저 혼자 제가 임의적으로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전담 공무원 관련해서 또 뭐 이 사무국 설치, 또 회의수당, 또 이 위원 모집, 이 선정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똑같이 지금 나온 그런 의견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왔고 또 말씀하신 이 법인화 사업, 사실 지금 저희 정발산동에서 2022년도에 지금 이걸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제 하셨고 이렇게 또 풀뿌리 공동체에서 이제 이렇게 법인화 하셔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또 모시고 이런 또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 이제 가장 느낀 게 이춘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의 왕도란 없다. 그 내용이 참 와 닿았습니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권한을 차근차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을 해서 첫 단추를 끼웠는데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잘 끼워져서 이 마무리가 정말 멋진 옷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우리 고향 특례시로 이제 2022년도에 특례시로 되면서 실은 옷을 겉 모양으로 지금 왕옷 용골보를 입혀놓고 속은 지금 평민복이에요. 평민복에 지금 용골보를 지금 입혀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공무원 이 행정에서 이 전담 공무원이라는 그 직분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을 배치를 했는데 어찌 보면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볼 때 자치가 아니라 너무 지나친 관치로 되돌아간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이 주민 자치가 고향 특례시에 맞는 걸맞는 그런 주민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시와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수당 내용은 아까 박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마다 아마 굉장히 이게 큰 이슈일 거예요. 이게 금액이 많지가 않으면요. 여기서 또 이제 이걸 운영비로 내는데 이 문제는 주민자치회에다 처음부터 이걸 맡겼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를 배제하고 거기 하다 보니 주민자치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단체가 모임 하다못해 친목단체마저도 회비는 다 있잖아요.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위원님들의 회의 수당이나 그거를 압축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의견을 받아서 물론 합니다. 그제도는 저기 박소장님, 상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좀 시정이 돼야 돼요. 그건 주민자치회 모든 주민자치회가 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가 막혀 하는 노릇이고요. 지금 새로 주민자치회 출발하면서 또 여기는 그러냐 하는 거를 회의 때마다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중에 동에 이제 무슨 문제들이 생겼을 때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 회장들이 협의회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쟁 조정위원회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이 막 시끄러운 동들이 있는데 그걸 주민자치과로 민원을 넣으면 주민자치과가 사실 해결할 수 과연 있을까 싶은 게 주민자치과에서 답변하는 거는 각 동이 알아서 하십시오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 편 들을 수도 저 편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주민자치를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서로 아까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설문지나 안케이트나 통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기 주민자치회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목표는 똑같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 내가 자그마한 힘이라도 내가 나와서 안 나온 거가 다시 우리 동네가 좋아졌으면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바닥에 깔고 우리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 동네에 뭐 되는 기부도 하면서 동네가 발전되는 걸 바라는 마음에다가 일단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저기 즐겁게 이형 다 모였으니까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 재밌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찬수 주민자치회장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금이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가 가장 기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와중에는 이 주민자치위원회들만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 마을 사업을 진행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강요되어 있는 봉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많은 과중한 업무들이 이 부분에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
6만 원이네 뭐네 이런 말들이 자꾸 오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 나옴으로써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정말 6만 원 받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조차도 왜 분쟁거리를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분쟁이 되지 않게끔 조리에서 정해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일을 왜 우리가 이걸 계속 분쟁거리로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마을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실행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많은 인원들, 주민들의 힘이 필요한 때일 거예요. 이게 일부 주민 자치위원회로는 절대 실행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런 어떤 주민들의 그 협력을 어떻게 요구할 거냐가 이제 열린 분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을 거다. 근데 어떻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프리마켓이라든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주민들 저 아래쪽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주민자치회로 끌어들이고 그분들에게 주민자치가 어떤 건지 파악하고 이렇게 좀 입력을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주민자치 회장님이나 또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충분하게 의견들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의견들을 좀 끌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발표자가 마지막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앞서 질의가 있었던 법인화와 그 다음에 동장 직선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나눠서 답변하세요. 나눠서. 그래도 저기 대표 발전자가 마지막 정리하시고, 네. 저기 제가 그냥 아니 나눠서가 아니고 둘 다 답변하시고. 니까 네. 저기 거기서 덧붙이거나 이제 마지막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짧게 얘기했습니다. 사업실행법인은 저는 그냥 그 노하우를 얘기할 지금 상태는 아니고 절차 방법을 저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핵심 사업을 잡아오면 됩니다. 자, 이게 2022년도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에서 각 동해 주민자치 사업실행법이라는 거 전면 지원 한번 초치사람을 잡아서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이걸 컨설팅하면서 가면 됩니다. 이런 단순한 방법을 놔두고 왜 자꾸 막 딴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은 그리고 제가 이런 거 관련해서도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 거의 회장급들이 여기 또 각 구의장급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시의 협의 파트너가 주민자치 협의 파트너가 각 구의 협의장분이셔요. 그럼 그 세 분 플러스 한 명씩 더 오면 성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요 협의장 내지는 협의장단이 사실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의견 수렴한 부분을 전달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하나하나 사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협의의장단이 얘기하는 게 훨씬 파워가 큽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동장 직선 관련해서는 왜 그러면 시에서 전담 공무원을 내면서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지금 7개 먼저 전환된 분들은 저걸 했잖아요. 계약직을 뽑습니다. 계약직 뽑아서 주고 나머지 32개동은 일반직 공무원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다 계약직으로 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의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고 회원하고 협의해야 돼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깨져서 그냥 이게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7명밖에 못 받아갖고 7명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행정이 왜 그렇게 이렇게 직접 사업자 못 듣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사실은 주민들의 역량에 대한 우려예요. 이거 맡겨보면 제대로 할까? 이거 돈 맡기면 제대로 쓸까? 이 우려가 무지무지하게 크셔요. 그냥 걱정이 딱 태산이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남대로 못 주는 거예요. 조심조심 하는 거야. 그래서 역량이 되면 그때 가서 준다. 이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역량이라는 것은 보람과 책임과 예산이
쓰면서 확장 되는 거지. 처음부터 온 게 아니라 사실 동작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동작을 어떤 동작을 어떻게 직선을 하느냐, 어떻게 동작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민간인을 그 직선한 케이스는 전 중국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진짜 민간인을 직선 동작으로 채용하는 경우, 5급 동작으로, 나머지는 이제 공무원 중에 그렇게 택하는 거예요. 공무원 중에 이제 선발하는 건데, 사실은 공무원 중에 선발할 때, 사실은 진짜 동장들을 예를 들면 5급 중에서 천인급으로 하면 사실은 파워가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동장에서 국장 승진하는 케이스를 만들어주면 사실은 정말로 동장들을 틀어가려고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딨냐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표본장 선생님이 힘을 쓰실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의 행정에서 자치 부분을 우선순위에 5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쳐집니다. 자치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가끔 시장님 인사만 해도 늘 빠집니다. 늘 빠지면 공무원들 안 움직입니다. 자치 없네. 거기 가면 거기가 완전히 천박이네. 안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의 우선순위에서 자치가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도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는 거지만 되는 방법도 달라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큰 틀에서 사실은 고양시 자치의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가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 네, 김범수 박사님 이제 마지막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매뉴얼의 안에 보면 이제 사업법인 관련해서 그 몇 가지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치원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행안부에서도 이제 공공 서비스 그 사업 공모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거는 그 제도 수단인 거고 과연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찾아내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실행법인은 정말 좋은 도구예요. 좋은 도구인데 예를 들어서 그 도구를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필요가 지역에서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2년도에는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과연 그 이후에 만약에 실행법인들을 새로 만들자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뭐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 조사를 하면서 그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사회경제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 도구들을 좀 활용되고 여기 관련해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센터에 이번에 이제 전문 컨설턴트가 이제 있을 거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이런 행안부 컨설턴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 회장님들이나 위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답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그 고민과 현장의 적용은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조례로 결정하면은 간단한 거 아니냐라고 제안하셨는데 제 연구자 입장으로 봐서는 그거는 반자치적인 생각이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동별 권한이 저기 하니까 그냥 시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오케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근데 이제 그거는 다시 회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결정을 할 때 지금의 이런 논란이 발생되는 이유는 주민자치의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발생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봐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혼란과 이견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장님이나 이분들이 리더시거든요. 리더시인데 이 많은 쟁점들 중에서 모든 문제를 다 다루기보다는 가장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정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년에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당 문제도 좀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나머지 얘기들은 제가 이제 이게 한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200페이지 이 안에 지금 나온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드리지만 이거는 참고 도구입니다. 참고 도구인데 아무리 좋은 도구를 줘도 주민자치 내에서 서로 협력하고 합의하고 방안을 결정내지 않으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외람 되지만 2만 원, 6만 원이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조례로 결정할 판이면 이게 우리의 주민자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 포함해서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풀 예산을 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1년, 2년 하면서 정착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긴 시간이네요. 6시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22분을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진행이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자리가 오늘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장에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각각의 그 생각들, 경험들이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유된다면 아마 조금 더 그런 시행착오의 시간은 좀 더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끝나고 여기 앞에서 사진을 찍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우리 회장님들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참석자도 괜찮으시면 함께 단체 사진 찍었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앞으로 긴 호흡으로 우리 시에 아주 그 특별한 시죠. 제가 제목을 어디다 적었더라? 예, 그냥 특례시에 아주 특별한 주민자치회 만들기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